드디어 이명웅 리사이틀 콘서트 첫날. 첫마디, 죄송하다 눈물난 고백, 터졌다. 싹 갈아엎은 역대급 앵콜 무대, 성인식 댄스 폭발, 현장 난리난 이유. 20여일 만에 가수 이명웅의 모욕 사건 입장을 들을 수 있었다. 직접적으로 사과한 건 아니지만 우회적으로나마 사과를 전한 이명웅이다. 이명웅이 드디어 입을 열었다. 그는 27일 서울 구로구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린 단독 콘서트. 이명웅 리사이틀 공연 첫날 모욕 논란과 관련된 언급으로 추정되는 말을 꺼냈다. 이명웅은 여러분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저는 노래를 하는 사람이다. 노래로 즐거움과 위로, 기쁨을 드린다. 더 좋은 발전된 모습으로 찾아가겠다. 고 말했다. 이는 지난 7일 공개된 모욕 사건 이후 20여일 만이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송추안 표결을 앞두고 전국민적인 시선이 쏠려 있었고 많은 연예인들도 소신을 밝히며 집회와 시위에 참석한 시민들에게 힘을 실었다. 이명웅은 반려견 생일을 축하하는 게시물을 올렸다. 이에 한 네티즌이 이 시국에 뭐하냐고 DM으로 지적하자 이명웅은 뭐요? 라고 답했다. 이에 네티즌이 위헌으로 계엄령 내린 대통령 탄핵안을 두고 온 국민이 모여있는데 목소리 내주는 건 바라지도 않지만 정말 무신경하다. 앞서 계엄령 겪으신 나이대 분들이 당신주 소비층 아니냐 고 지적하자 이명웅은 제가 정치인인가요? 목소리를 왜 내요? 라고 답했다. 진짜 이명웅이 해당 메시지를 보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소속사와 이명웅 모두 이렇다 할 입장을 밝히지 않으며 침묵을 지키면서 니를 키웠고 이명웅은 임모요라는 별명으로 비난을 받았다. 특히 이후 연예인들이 정치 이야기할 위치가 있나 등의 발언을 하면서 이명웅의 모욕 사건은 더 초라해졌다. 그로부터 20여일이 지나고 이명웅은 힘겹게 입을 열었다. 물론 직접적으로 해당 사건을 언급하고 사과한 건 아니지만 우회적으로나마 입을 열었다는 부분에서 주목된다. 미스터트롯 우승 이후 이명웅은 전국민적인 지지를 받으며 그야말로 국민사위 반열에 올랐다. 하지만 모욕 사건 이후 실망감이 커졌고 20여일 동안 소속사도 본인도 입을 꾹 다물어 실망감을 키웠다. 그렇게 공연 첫날 힘겹게 입을 뗀 이명웅. 사과를 한 만큼 다음 걸음이 중요한 가운데 이명웅이 임모요 불명예를 벗고 국민사위로 다시 전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2. 강희롱의 현장, 이명웅 리사이틀, 공연 첫날 고척 스카이돔 열기 후끈. 이명웅 리사이틀, 공연 첫날, 고척 스카이돔 열기는 후끈했다. 거대한 공연장 주변이 전국에서 몰려든 수많은 영시 팬들로 인해 오히려 비좁아 보일 정도였다. 올 들어 기온이 뚝 떨어진 강추위 속에서도 팬들은 하나같이 흐뭇하고 즐거운 미소를 머금은 채 일찌감치 공연장을 찾았다. 부산과 광주, 대구 등 지방에서 이른 새벽부터 대절버스로 상경한 팬들도 피곤한 기색 없이 한겨울 공연장 밖 축제를 즐기는 모습이었다. 두터운 겨울 점퍼 차림의 영시 팬들은 다양한 먹거리와 도시락 등을 준비해 긴 공연 시간을 기다린다기보다는 모처럼 소풍처럼 하늘색 축제를 만끽한다는 즐거움에 미소가 가득했다. 홍성에서 버스를 타고 온 영시팬 최모 씨는 이명웅의 공식 굿즈는 거의 대부분 갖고 있는데 오늘처럼 추운 날이라서 두꺼운 겨울 점퍼를 처음 입어보게 됐다 면서 그 어떤 성장 차림의 위상보다 만족스럽고 뿌듯하고 기쁘다고 말했다. 공연 주최 측은 난방시설을 갖춘 야외 쉼터를 마련해 수천 명이 따뜻한 공간에 동시에 머물 수 있게 세심하게 신경을 썼다. 야외 쉼터, 이명웅 리사이틀 라운지에서 만난 한 영시팬은 이명웅 가수는 늘 기대 이상의 배려로 팬들에게 감동을 안겨준다 면서 추운 날이든 더운 날이든 공연장에 와서 단 한 번도 아쉬움을 남기고 간 적이 없다고 말했다. 또 사진 촬영을 위한 동선을 비롯해 야외에 20여 개의 임시 화장실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마련해 불편을 줄였다. 이번 고척 스카이돔 콘서트는 지난 2022년에 이어 2년 만으로 연말과 연초에 걸쳐 6일간 총 10만여 명의 관객이 운집하는 초대형 공연이다. 지난달 진행된 티켓 예매 당시 오픈과 동시에
전성매진이라는 막강한 팬덤의 화력을 과시한 바 있다. 영웅시대는 성숙한 팬덤 문화를 이끄는 국내 최다 팬클럽으로 정평이 나 있다. 임영웅의 대규모 공연이 진행될 때마다 조금도 흐트러짐 없는 모습으로 미담을 만들어내 모든 이들의 찬사를 들었다. 이날도 공연 시작 전부터 곳곳에서 친절과 배려, 일사불란한 질서 유지가 눈길을 끌었다. 3. 연예인이라고 장사 막 한다. 이장우. 식당 혹평 인정 오른쪽 화살표 맛 개선 성공. 정준하아. 26일 유튜브 채널 정준하아에는 이장우가 최초로 공개하는 러브스토리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게재됐다. 이장우는 배우인데 자기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반응에 대해 내가 배우로서의 수준을 명확하게 알고 있다. 그래서 난 배우로서 수준이 지금 드라마판에서 경쟁하는 게 정말 힘들어졌다. 내가 드라마 캐스팅 안 되는 게 살이 쪄서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냥 내 위치고 주인공을 할 수 없는 거다 라고 밝혔다. 이어 이제 드라마 하기 위해 다시 좋아지게끔 기다려야 하는 위치인데 그러면 내가 어떤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을까? 내 장점이 뭘까? 요즘 시대가 원하는 게 뭘까 하다가 내가 먹는 걸 좋아하니까 그걸 표출했더니 사람들이 좋아해 주더라고 말했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연구하는 게 취미라는 이장우는 음식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똑같이 따라하는 게 너무 재밌다고 밝혔다. 현재 우동 가게 2개, 순댓국 가게 1개, 호두과자 가게 1개, 카레 가게 1개까지 총 5개의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는 그는 대박을 바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걸 좋아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와서 즐기라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요즘 음식 사업 해보면 대박 바라고 하면 안 되는 것 같다. 정말로 내가 좋아해서 좋아하는 마니아층만 갖고 가겠다는 마음으로 해야지 너무 이익만 생각하면 안 좋은 것 같다고 밝혔다. 이장우는 정준하가 순댓국집을 가보고 깜짝 놀랐다면서 칭찬하자 처음에는 오픈하고 장사가 엄청 잘 됐는데 맛이 변하니까 점점 내려갔다. 근데 맛이 변할 수밖에 없는 게 직원들이 너무 힘들어한다. 하루에 돼지머리를 100개씩 삶는다. 시스템적으로 너무 힘들다 보니까 퀄리티가 계속 내려갔다. 내가 먹어봐도 맛이 없었다고 털어놨다. 그는 댓글 보면 변했다. 너 연예인이라고 장사 막 하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인정했다. 다시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얼마 전부터 다시 바꿔서 가고 있다. 퀄리티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다고 말했다. 이날 이장우는 드라마에서 뚱뚱하다고 욕먹기 vs 순댓국 맛없다고 욕먹기, 밸런스 게임에서 드라마에서 뚱뚱하다고 욕먹기를 선택했다. 그는 드라마에서는 뚱뚱해도 된다. 병이 들어서 아파야 하는 역할이면 뚱뚱하면 안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사실 배 나온 배우들도 있다. 난 주인공 욕심도 내려놓고 지금 배가 나온 상태에서 날 써줄 분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은숙 작가 드라마 남자 주인공 vs 연매출 500억 중에 고르라고 하자 심각하게 고민하더니 김은숙 작가 남자 주인공을 골랐다. 이장우는 성급한 이야기지만 요식업 20년 동안 하면 연매출 500억 할 수 있는 자신감은 있다. 근데 김은숙 작가님 남자 주인공은 20년 해도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크게 든다고 솔직하게 털어놨다. 이를 들은 정준하는 오프닝 때는 드라마에 거의 관심 없다고 하지 않았냐고 했고 이장우는 지금 상황이 안 좋으니까 그런 거지 날 써줄 사람이 있다면 열심히 할 거다. 살도 쫙 백 관리해서 그 바닥으로 들어가서 다시 열심히 할 텐데 지금은 써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비 올 때는 피해 있자는 거다. 배우의 끈을 놓은 건 절대 아니다. 라고 강조했다. 4. 김지민 하트, 김준호. 대형 사고 쳤다. 초유의 비상사태. 지갑 여권 다 있는데 독박투어 3. 오는 28일 방송되는 니돈내산 독박투어 39회에서는 일본 야마나시현에서 도쿄로 이동한 김대희, 김준호, 장동민, 유세윤, 홍인규가 5인 5색 아파트 뮤직비디오 속 브루노 마스 따라잡기에 나서는 유쾌한 현장이 펼쳐진다. 특히 김준호가 가방을 버스에 두고 내리는 바람에 멘붕에 빠진다고 해 이목이 쏠린다.
이날 독박즈는 야마나시현을 알차게 즐긴 뒤 단체로 버스를 타고 도쿄로 향한다. 약 2시간 30분을 달려 도쿄에 도착한 이들은 곧장 두 번째 숙소로 가려 하는데 갑자기 김준호는 나 가방이 없어졌다. 거기에 내 여권이랑 지갑이 다 있는데 라며 발을 동동 구른다. 알고 보니 버스 짐칸에 가방을 두고 몸만 하차한 것. 김준호는 급히 터미널로 달려가지만 이미 버스는 떠난 터라. 고민 끝에 그는 앞서 일본 다카마스 편에서 함께했던 유튜버 마츠다 부장에게 도움을 청한다. 일단 마츠다 부장을 믿고 2일차 숙소로 발걸음을 옮긴 김준호는 아키하바라역 인근에 위치한 숙소로 모두를 안내한다. 그런데 이곳은 철로 바로 밑 공간에 지어진 숙소여서 놀라움을 안긴다. 김대희는 숙소 천장이 철로 같은데? 우리 기찻길 밑에서 자는 거야? 라며 동공지진을 일으키고 다른 멤버들 역시 천장에서 계속 소리가 나는데 여기서 어떻게 자? 라며 당황스러워한다. 과연 이 숙소에서 무사히 하룻밤을 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독박즈는 사전에 약속한 브루노 마스 따라잡기 용 위상으로 환복한 뒤 저녁 식사를 하러 나선다. 이때 김준호는 홍인규와 잠시 마츠다 부장이 알려준 곳으로 가방을 찾으러 가고 김대희, 장동민, 유세윤은 브루노 마스 포스를 풍기며 야키니쿠 맛집으로 향한다. 그러던 중 김대희는 자신의 가죽 재킷을 가리키면서 우리 코디가 하나하나 다 수제로 징을 박은 거다. 아파트 뮤비 속 브루노 마스가 입은 옷과 똑같다 라고 어필해 맏형 위 열정을 내뿜는다. 야키니쿠 맛집에 도착한 이들은 다양한 고기와 시원한 생맥주를 주문한다. 그런데 유세윤은 갈비 3인분을 주문했음에도 고기가 단 4점이 나오자 당황해 우리 한 10인분은 시켜야 하나? 라면서 초조해야 한다. 독박즈가 야키니쿠 맛집을 제대로 즐길 수 있을지, 그리고 김준호는 가방을 무사히 되찾아 일본 여행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 궁금증이 쏠린다. 독박즈의 대환장 일본 여행기와 미니언즈 분장하고 5km 마라톤 달리기에 참여할 최다 독박자위 정제는 이날 오후 8시 20분 방송되는 니돈내산 독박투어 39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